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3일 최병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김봉현이라고 있죠. 라임 사태의 주범. 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지금의 야권 의원들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 기소를 한 사람이 이제 기동민 의원, 민주당이죠. 근데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와 관련해서 인허가를 알선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그 다음에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뭐 이런 거를 받았다 하는 혐의고요.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인데 뭐 이수진 의원은 두 명이죠.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는데 비례대표입니다. 2016년 2월 뭐 시기가 같습니다.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 다음에 김영춘 전 의원 뭐 정계 은퇴를 했죠. 여기도 역시 그 같은 해에 3월 500만 원 정치자금 받은 혐의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예비 후보 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5천만 원 받은 혐의. 시기는 2016년 2월로 갔고요.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뭐 아마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최근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30년, 거기다가 추징금 769억 3,540만 원을 받았는데 이때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가 부패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징역 30년. 이게 이제 라임펀드와 관련한 겁니다. 처음에는 수원여객 자금 횡령 이걸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다가 라임펀드 사태로 번졌는데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수감 생활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이 봐줬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만 봐도 그렇습니다.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으로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중반이죠. 이때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2021년 7월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흔히 얘기해서 보석으로 풀려나면 아마도 이 사람이 뭐 1심이나 이런 거에서 그냥 뭐 집행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아주 가벼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 상태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2022년 작년이죠. 1월 11일 결심 공판 직전에 원래 보석 조건으로 그 전자장치를 손목에 차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끊고 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못 잡았죠. 거의 1년 가까이 못 잡다가 작년 12월 29일에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밀항설까지 나오고요. 뭐 심지어는 뭐 문재인 정부 때 그 사람들이 빼돌린 것 아니냐. 왜냐하면 라임펀드에 여러 가지 그 여러 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연루가 돼 있으니까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빼돌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살 정도로 아니 전자팔찌 그거 잘라버리고 도주했는데 못 잡습니다. 그 뭐 경기도에서 도주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전혀 뭐 추적을 하는지 마는지 이러다가 결국은 검찰에 작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체포가 된 거죠. 정권 바뀌기 직전 아닙니까? 2022년 1월 11일이면 대선 2달 전이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작년 12월 29일에 검찰에 체포가 됐다. 이것만 해도 뭔가 상당한 정도로 의혹이 휩싸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김봉현 전 회장은 여러 차례 뭐 진술도 번복하고요. 심지어는 뭐 옥중 편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그 본인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당시 민주당에 꽤 많이 로비를 지금의 민주당에 당시는 집권당이니까 꽤 많이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수사했던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뭐 이런 게 있었죠. 이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범죄 합수단은요, 거기에 뭐 감독원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국세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받아서, 왜냐면 이 금융범죄라는 건 워낙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은 비전문가 아닙니까? 수사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금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뭐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련 전문가들을 지원받아서 검사가 그 사람들을 지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체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의심을 샀죠. 그때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뭐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샀는데 그거는 그 후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는가. 2020년 1월에 이게 그때 한참 뭐 막 수사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든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결국 당시 여권, 지금의 민주당 이쪽에 쏠리는 의혹 또는 연루자들 뭐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는 김봉현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까지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외에 변호사 수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여기에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금융범죄 합수단 그걸 폐지하게 된 배경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검찰이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김봉현 리스트 경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변호인이 조사받는 거는 이런 겁니다. 2월 중순에 압수수색을 이 변호인에 대해서 했는데 2020년 10월 16일에 김봉현 씨가 옥중 편지라는 거를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한 5개월 전에 2016년 5월이죠.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을 잡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회유하고 협박했다 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 회유하고 협박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라임 수사팀, 그러니까 라임 펀드 수사팀을 비롯한 당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그 다음에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 등에 대한 그 당시 야권,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로비 의혹을 자기가 진술을 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국민의힘 사람들을 지목을 하니까 김봉현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사를 또 막 확대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김봉현 전 회장이 또 이 진술을 번복해버렸습니다. 이게 변호인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다 이렇게 된 거,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어떤 게 사실인지는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장 최근의 진술은 그 변호인이 이런저런 조언을 받아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서 본인이 2020년에 거짓으로 옥중 편지를 썼노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또한,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 변호인이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여권의 도움을 받아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거대한 네트워크, 이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동민 의원이 뭐 정치자금 1억을 받고 누가 500만 원씩 뭘 받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수사를 무마했던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국민의힘 사람들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공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게 바로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 그게 최근 진술대로 정말 거짓이었다면 그 배후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공작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수사가 지금 계속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제대로만 수사하면 정말 고구마 줄기 캐듯이 거대한 문재인 정부 때의 또 음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가히 김봉현 리스트라고 할 만하다. 그러니까 돈 받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빙산에 숨어있는 90%처럼 또 대단한 음모와 공작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김봉현 리스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뭐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김봉현 씨가 김봉현 씨의 어떤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그거는 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장 최근의 주장, 김봉현 씨가 또 뭐 이런저런 딜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검찰한테 또 허위 정보를 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김봉현의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고 김봉현은 어디까지 돈을 뿌렸는지 뭐 이런 부분, 또 지금 얘기한 변호인의 뭐 옥중 편지, 뭐 회유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뒤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공작이 있었는지 여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조만간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게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